확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헤르메스 셋업을 쳐주시면 여기에 퀵 셋업과 풀 셋업이 있는데 풀 셋업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 어떻게 셋업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You are Hermes Agent고 인텔리전트한 AI 어시스턴트다. 그 user.md 그 네 가지의 MD 파일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인터뷰를 할 거예요. 딥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이 칸반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헤르메스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끝에 이렇게 던 섹션에 다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쉘벨 개발자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뭐 클로드 코드, 뭐 코덱스,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노트북이 꺼지면 에이전트도 멈추지 않냐?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돌릴 수 없나요? 오늘 그 답을 제가 가져왔는데 헤르메스 에이전트라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헷갈리기가 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라는 오픈 소스는 노스 리서치에서 만든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헤르메스라는 LLM 모델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오프스랑 뭐 그런 GPT 5.5 그런 그거랑 비슷한 모델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거는 이제 모델이 아니라 헤르메스 에이전트 시스템을 다루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이제 뭐 GPT든 뭐 클로드든 로컬 모델이든 아무 모델이나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오늘 흐름은 이게 뭔지, 왜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이렇게 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디스코드에 한번 이제 연결을 해서 또 내부 아키텍처 저희가 한번 뜯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칸반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에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칸반 보드로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노스 리서치가 만든 오픈 소스 자율 에이전트예요. MIT 라이선스가 되어 있고요. 2025년 7월에 나와서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스타가 19만 개입니다. 그러면 일반 챗봇이랑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챗봇은 저희가 매번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답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움직이잖아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24시간 동안 계속 저희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서같이 저희가 말을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작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서 배우고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틱 시스템이에요. 그래 가지고 챗봇이 뭔지 에이전트가 뭔지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비디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 닫힌 학습 루프, 즉 closed learning loop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복잡한 문제를 하나 풀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 과정을 이제 skill.md라는 재사용 가능한 문서로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나 비슷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스킬을, 본인이 만든 그 스킬을 본인이 꺼내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작업은 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 능숙해지는, 정말 자기가 학습하고 진화하는 정말 저희의 일 개인 비서, 아주 유능한 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학습 루프가 내장된 유일한 에이전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공식 주장이지만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도 사실 이런 스킬, 메모리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차이는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저희가 이거를 저장해, 이거를 기억해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스로 한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노트북에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이제 BPS에 올리든 다커 컨테이너에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안전하게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이 게이트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텔레그램이나 뭐 디스코드나 뭐 나중에는 이제 카카오톡도 서포트가 되면 저희 한국인한테는 되게 좋겠죠. 근데 아직은 서포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이나 슬랙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디스코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AI 비서보다는 이제 AI 직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바로 옆에서
저희의 응답을 기다리고 저희의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직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클로랑 그럼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뭐가 다른가? 사실 오픈클로가 더 먼저 떴고 더 유명하죠. 오픈클로는 근데 이 차이점은 메시지를 라우팅을 하는 중앙 관제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 연결 그리고 생태계 폭이 되게 넓은 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멀티 프로파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나의 프로파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PM, 뭐 QA 이렇게 프로필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면 헤르메스는 이런 작업 실행이랑 자가 개선에 집중을 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본인이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트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메모리랑 스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갱신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에이전트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그런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클로를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메모리가 비대해지면서 좀 불안정해졌다라는 평이 있는 것도 같아요. 헤르메스는 학습 루프가 메모리 정리까지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에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지만 이 soul.md랑 이제 뭐 memory.md 뭐 이런 user.md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agents.md 그런 파일들의 글자 수 제한을 걸어 놓고 가득 차면 본인이 알아서 통합 정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을 더 잘하고 싶고 오케스트레이션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오픈클로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나아져야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면 헤르메스를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 보시고 본인한테 더 나은 거, 본인한테 더 맞는 거를 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클로에서 헤르메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가 헤르메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라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는 알겠고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깔아 봐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호스팅어라는 BPS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거거든요. 참고로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 웹사이트가 한국어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AI 에이전트라고 돼 있고 이렇게 서버에 설치하고 메시징 계정을 연결을 하면 저희가 디스코드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지속적인 개인 에이전트가 된다라는 게 셀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학습하고 자체 스킬을 구축하며 어디서든 당신한테 도달을 합니다. 챗봇도 아니고 코파일럿도 아닙니다. 기기에 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똑똑해지는 에이전트, 당신의 에이전트다. 그래서 6개 이렇게 장점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속 메모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본인이 이렇게 그 메모리를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스킬을 생성합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뭔가 나중에 또 할 것 같거나 뭔가 복잡했거나 뭔가 이거는 스킬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직원이 이거는 뭔가 자동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다음을 위해 좀 뭐 예를 들어 뭐 위키 페이지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툴을 만든다든지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저희 개발자들은 그런 직원이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아주 예뻐하고 실제로 일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직원처럼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멀티 플랫폼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많은 그런 메시징 채널들과의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메시징 플랫폼들 저희가 웬만하면 다 알 만한 그런 플랫폼들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쉽게 연결을 할 수 있고 예약을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연히 개인 비서니까 뭐 내 지메일, 내 캘린더 연동을 시켜 가지고 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일일 브리핑 해 줘."라고 하면 실제로 9시에 이거는 24시간 깨 있는 에이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희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랑 다른 점입니다. 저희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는 저희 터미널에서 조금 더 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 메시징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일어나면 카톡을 확인하듯이 카톡 확인했을 때 저희의 개인 비서, 개인 직원이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PR은 이렇게 있고 PR 중에 이거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업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렇게 다 봐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병렬, 서브 에이전트도 할 수 있고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제가 칸반 대시보드를 보여주면서 해볼 예정이고
이제 브라우저 제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늘 뭐 보여주진 않을 테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설치. 자, 이제 설치로 들어왔죠. 자, 이거랑 이거 하면 되는데, 일단 하기 전에 헤르메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로컬 컴퓨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평소에 이렇게 작업하는 제 로컬 메인 랩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깔아도 되지만 이 헤르메스를 깔면 일단 에이전트가 저희 로컬의 모든 액세스를 그럼 다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조금 위험하고 보안적으로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메인 랩탑,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가 있는 랩탑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개인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소중하고 개인정보에 좀 많이 좀 이렇게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클로도 그런 이슈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하는 거는 나의 메인 랩탑 말고 이 서버를 돌리는 용으로 맥미니 대란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맥미니 같이 뭔가 서버를 하나 사서 그 서버에서 이제 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의 장점은 개인정보와 격리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계속 돌리면서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비용이죠. 이 개인 서버를 사는데 뭐 꽤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나는 사실 이거 뭐 써보지도 않았고 이게 실제로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써보고 싶은 건데 막 100만 원 뭐 서버 사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팅어라는 서비스를 저는 이용을 할 거고, 참고로 뭐 협찬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용을 하는 거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냥 어떤 분 이렇게 뭐 10% 할인 코드 있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호스팅어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서버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은 제 서버를 제가 메인테인 하지 않아도 돼요. 즉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는 서버를 빌려서 쓰는 거죠.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뭐 맥미니를 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버는 이제 제 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를 제 컴퓨터에서 액세스해서 거기에 헤르메스를 깔아가지고 헤르메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말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호스팅어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 BPS라는 게 있고, get BPS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로케이션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을 예를 들어 뭐 보스턴으로 설정한다고,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걸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아마 한국 사시는 분들은 좀 제일 가까운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가까운 걸 설정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우분투, 도커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이게 꽤 원클릭 설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KVM2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가 most popular이라고 돼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쓰고 있는 플랜인데, 이거를 그냥 셀렉트 하시면 이제 8.99불 per month라고 돼 있습니다. 즉 한 10,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10,000원 조금 넘는 비용을 매달 지불하시면 이 서버를 대여해서 우리가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24개월을 하면 좀 더 쌉니다. 12개월을 하면 조금 더 비싸고, 1개월만 하면 이제 13.99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1개월만 써보고 싶다 하면 1개월만 쓰셔도 됩니다. 뭔가 내가 이거 한번 그래도 좀 싸게 사고 싶고 난 좀 오래 쓸 생각도 있고 하면 그냥 24개월 하면 총 215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컴플리트 페이먼트를 하면 이제 이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샀다고 가정을 하고, 전 이미 있으니까 나가서, 자, 그러면 일단 구매가 완료가 되면 네, 그래서 호스팅어를 들어가 가지고 제 BPS 서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매니저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이제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미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똑같이 여기 컴포즈에 들어가셔 가지고 원클릭 디플로이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BPS에서 매니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도커 매니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에 컴포즈 클릭하신 다음에 원클릭 디플로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원클릭으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맨 앞에 거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셀렉트를 해주시고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고 디플로이를 하면 돼요. 그럼 디플로이를 하면 이런 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오픈해 주셔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셋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호스팅어에 이렇게 루트 그리고 opt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폴더에 저희가 이렇게 접속을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잘 셋업이 되어 있는지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헤르메스 마이너스 버전 커맨드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헤르메스 셋업을 쳐주시면 여기에 퀵 셋업과 풀 셋업이 있는데 풀 셋업으로 들어가 주세요. 풀 셋업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헤르메스는 장점이 여러 모델을 저희가 섞어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코딩은 뭐 코덱스로 하고 뭐 기획이나 그런 거는 뭐 클로드로 하고 혹은 뭐 다른 거는 뭐 11labs나 뭐 그런 모델 여기 있는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X 서치 트위터 서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그록도 할 수 있거든요. XAI 그록 있죠. 이거를 이제 뭐 어텐티케이션이나 프리미엄 플러스면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델들을 여러 개를 취사 선택해서 말 그대로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원한테 일을 시키면 이 직원이 알아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고 코덱스를 쓰고 XAI 뭐 그록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를 주로 쓰는데 클로드 코드는 API 과금을 그 모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제로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에 붙여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과금을 하면 비용 발생이 엑스트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픈AI에서 이제 구독제 모델을 사용해서 코덱스를 붙여서 챗 GPT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운영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픈AI 이 코덱스 모델을 붙이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서 어텐티케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컨티뉴를 눌러서 아까 저희가 이 패스코드가 나왔습니다. 이 패스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컨티뉴 하셔가지고 사인인 됐다라는 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로그인이 잘 됐고 여기서 이제 셀렉트 모델이 있는데 모델은 5.5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더커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셋업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코덱스 그리고 choose existing credential 해가지고 1번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챗GPT를 골랐죠. 그리고 도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스페이스 눌러서 도커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저는 디스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페이스 눌러서 이 체크박스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 어떻게 셋업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봇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한번 처음부터 어떻게 셋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Application에 들어가셔서 봇 데모라고 하시고 이 봇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뭐 누구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뭐 헤르메스로 해도 되고 혹은 뭐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본인의 진짜 직원 그런 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고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 봇에 여기 보시면 봇 토큰이란 거를 넣어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봇 토큰을 일단 봇의 네임과 이 아이콘도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뭐 아이콘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헤르메스 에이전트다. 그럼 뭐 이런 거 뭐 헤르메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큰을 리셋 토큰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일단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고 리셋 토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봇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봇에 들어가셔서 리셋 토큰을 눌러주시면 토큰을 리셋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패스워드를 치고 이 토큰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왼쪽에 토큰 달라고 했었는데 붙여 넣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유저 아이디를 달라고 해요. 자, 그럼 유저 아이디를 셋업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봇한테 퍼미션을 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저랑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게 이 퍼미션을 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privileged gateway intent라는 데서 메시지 컨텐트 인텐트를 일단 토글 on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토글 on을 시켜 주시고 그거를 세이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save change 있죠? save change를 눌러 주시고 자, 토글 on이 됐으면 자, 여기 successfully updated 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셔서 토글 on이 된 거를 확인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곳이 OAuth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 authentication, OAuth를 가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봇을 이제 URL을 제너레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 URL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이유는 저랑 이제 봇이랑 채팅방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URL을 제너레이트를 해서 제 채팅방에 봇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봇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아래에 URL이 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이제 초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봇한테 퍼미션을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저랑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퍼미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봇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퍼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히스토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ad message history라는 거에 클릭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view 채널도 볼 수 있어야 돼서 이거 클릭해 주시고 attach file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 뭔가 이 봇이 나한테 뭐 제가 뭐 이미지를 뭔가 봇이 보내던가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4개 정도 일단 퍼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URL을 그대로 새로운 창을 열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서버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서버를 선택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디스코드를 들어가서 서버를 새로운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코드를 들어가셔서 본인 디스코드로 들어가세요. 디스코드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맨 왼쪽에 보면 add server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dd server 클릭해 주셔서 create my own 그리고 두 번째 for me and my friends 두 번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이제 헤르메스 데모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고 헤르메스 데모라는 서버가 셋업이 됐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시면 이제 헤르메스 데모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 헤르메스 데모가 나왔죠. 컨티뉴 하고 자, 이거 다 4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봇이 이 저희 아까 만든 이 서버에 방금 bot demo has landed, bot demo just landed라고 나오죠. 저희가 만든 봇이 저희 채널에, 저희 서버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호스팅어 터미널로 돌아가면 이 유저 아이디 달라고 했죠. 이 유저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이 맨 왼쪽에 제 봇의 유저 아이디를 카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맨 아래에 보면 developer 있습니다. 이 developer에서 맨 오른쪽 이 톡을 on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아마 그래서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close해서 자, 이게 copy user ID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copy past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 채널 아이디는 지금 셋업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이 slash set home 커맨드를 쓰면 알아서 셋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엔터 쳐서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select option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일단 done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done을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제 ready to go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헤르메스 게이트웨이 일단 헤르메스 닥터를 쳐서 일단 모든 게 잘 셋업이 됐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고 이건 말 그대로 건강검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슈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헤르메스 셋업 해서 API 키 컨피그를 해라. 근데 저희는 뭐 딱히 API 키 컨피그 안 할 거라서 닥터 픽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이슈나 에러는 닥터 픽스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헤르메스 닥터를 한번 돌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헤르메스 게이트웨이 런을 해서 일단 게이트웨이를 오픈을 해줘서 저희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녕 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일단 이 봇을 멘션을 해서 안녕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레드가 만들어졌고
no home 채널이 셋업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셋업 홈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et home 를 눌러주시면 이제 홈 채널이 셋업이 됩니다. 그리고 안녕 제이, 전 헤르메스 에이전트예요 해서 더 유용하게 돌아올 때 프로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연결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결이 잘 됐다는 뜻은 저희가 이제 헤르메스랑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게이트웨이를 저희가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 게이트웨이를 매뉴얼리, 그러니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어 저희의 이 커넥션이 꺼지면 게이트웨이가 커넥션이 끊겨서 디스코드로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 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다시 여기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도커 컨테이너를 리스타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24/7 게이트웨이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타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봇 데모 해가지고 테스트 게이트웨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게이트웨이가 분명 꺼져 있는데, 꺼져 있죠. 꺼져 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게이트웨이 테스트가 잘 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디스코드도 됐고 게이트웨이 24/7도 이제 됐고, 그러면 저희가 디스코드로 헤르메스한테 일을 이제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일을 간단하게 시켜보면 안녕, 오늘 아키텍처 패턴 3개 정리해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뭐 디자인 아키텍처 패턴 3개를 정리해달라. 그리고 이걸 멘션을 해야 되는데, 이 멘션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멘션하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답이 오는 동안에 한번 돌아가서 답이 바로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챗 GPT가 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MVC 패턴, 뭐 Layered Architecture, 그리고 Clean Architecture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GPT랑 잘 대화가 되고 저희가 이제 대화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멘션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VS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VS 코드 지금 보이시죠? VS 코드에서 이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remote ssh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remote ssh라는 익스텐션을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Shift Command P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맨드를 칠 수 있게 나옵니다. Shift Command P 누르셔서 remote ssh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open ssh get started with ssh, 아마 이건 connect host 이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ssh 호스트에 커넥트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아까 도커 컨테이너에 보면 ssh 이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 ssh하고 루트하고 2.25.204.93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서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주소를 저는 이미 붙여 넣어놨는데 이 주소를 여기에 add new ssh host 한 다음에 그냥 그 주소를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쓰라고 나오고, 그 패스워드 저희 호스팅어 셋업할 때 했던 패스워드를 그대로 치면 이렇게 VS 코드가 새로운 게 열리는데, 이제 터미널을 가보시면 저희의 루트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서버에 VS 코드를 열었다, VS 코드로 그 서버를 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거기서 그럼 이 오픈 폴더를 여시면 이제 맨 처음에 루트라고 나오는데, 루트가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이름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7 KI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 오픈 폴더를 클릭하시면 루트 폴더가 나옵니다. 근데 절대 루트 폴더에 들어가지 말고 이 루트 폴더 대신에 이제 docker 폴더를 여시고 거기서 이제 슬래시를 하시면 이제 저희 프로젝트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그냥 이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에 보시면 스킬
그리고 뭐 캐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오케이를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러스트 폴더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파일 트리에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나오고 soul.md 이렇게 해가지고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soul.md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ot mention 안 하게 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config.yaml 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디스코드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디스코드가 아니라 require mention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디스코드에 require mention이 true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false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false로 바꾸고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mention false. 아마 도커 컨테이너를 리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리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도커 컨테이너 리스타트를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아까랑 똑같이 리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젝트 리스타트 되고 있다. 저희가 아마 컨피그를 이제 바꿨기 때문에 리스타트를 해야지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타트가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require mention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멘션을 안 했지만 이렇게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저한테 멘션 없이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 셋업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끝낸 겁니다. 헤르메스의 모델과 그 디스코드를 연결을 끝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르메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모델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론티어 모델을 좀 이렇게 복잡한 작업에 많이 쓰지만 그 외의 작업에는 오히려 싼 모델로 라우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효율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디스코드 게이트웨이 이제 24/7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랑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이제 이 컴퓨터를 꺼도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4/7 비서가 생겼다. 챗 GPT 5.5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직원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허용 목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ateway Allowed User 이미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 넣어줬잖아요. 여기에 꼭 내 유저 아이디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게이트웨이랑 소통할 수 있는 유저가 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안 넣어주면 누구와 다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4계층 두뇌 구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레이어는 정체성 그리고 규칙, 즉 soul.md에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성격,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정체성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you are Hermes agent고 인텔리전트한 AI 어시스턴트다. 노스 리서치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고 되게 이런 일들을 하고 efficient in your exploration and investig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대로 안 쓸 겁니다. 저희는 저의 비서로 개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할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agents.md,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4개의 중요한 파일이 있어요. soul.md, 즉 헤르메스의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 agents.md는 이 규칙 파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클라우드.md, agents.md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뭔가 태스크를 실행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규칙들이 다 들어가 있고, user.md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user.md는 말 그대로 저에 대한 정보들, 나에 대한 정보들.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저를 위해 일을 하려면 저에 대한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저에 대한 일을 잘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르메스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자가 개선을 해요. 예를 들어 soul.md도 그렇고 agents.md도 그렇고 user.md도 그렇고 이 memory.md는 조금 더 short-term 메모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 그거를 이제 잠깐 저장해 줬다가 살짝 단기 기억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파일이 저는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퍼포먼스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4가지 파일들을 잘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실행 엔진, 샌드박스, 뭐 위임, 툴콜 이런 거 다 저희가 클로드 코드랑 커덱스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컨셉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4가지의 파일들을 컨텍스트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관리를 하느냐인데 에르메스가 물론 자가 개선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 가지 파일을 처음부터 잘 셋업을 해 놓고 시작하면 얼마나 일을 더 잘하겠냐 처음부터. 왜냐면 계속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보다는 처음부터 팍 치고 거기서 이제 쭉 가는 그래프가 훨씬 더 그 시간을 아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디스코드로 그 user.md 그 네 가지의 md 파일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인터뷰를 할 거예요. 딥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지금 soul.md, user.md, agents.md를 너와 함께 만들 거야. 우리는 딥 인터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너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다 조사를 해서 너가 soul.md, 그리고 user.md, 그리고 agents.md를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read로 들어가서 이제 딥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죠.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비서의 그런 비서상, 그게 soul.md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서가 알아야 하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user.md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서가 작업을 실행할 때 따라야 하길 원하는 규칙들, 뭔가 알아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agents.md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셋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들 1라운드 해서 뭐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이냐, 키워드는 뭐냐, 뭐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냐, 내가 너를 도울 때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 같은 게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딥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soul.md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agents.md도 제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emories 파일 폴더 안에 user.md를 만들어서 또 한 걸 볼 수 있는데, 간단히 soul.md만 보자면 identity 해서 실버 개발자의 장기적인 사고 실행 파트너다 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core sentence 하고 personality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한 117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gents.md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실제로 이 헤르메스가 저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 그럼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거 3가지 정도 제가 알려달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저희가 소울드랜드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soul.md, user.md, agents.md 이렇게 잘 채워놨기 때문에 저에 대해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컨텍스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저에 대한 컨텍스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핵심 정체성,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그리고 선호하는 일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비서를 셋업을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건데, 그럼 저희가 지금 프로필이 하나 있잖아요. 봇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싶으면 프로필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필도 헤르메스에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인 것도 하고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월크 뭐 메타에서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각각 봇을 만들고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퍼소나를, 그러면 soul.md가 4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우르는 메인 에이전트, 메인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인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원의 또 부하 직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 직원들을 부릴 수 있는 메인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이제 저는 명령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오케이, 유튜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뭐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라. 그러면 그 메인 에이전트가 일을 시키고 둘이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저를 거쳐갈 필요 없이. 그리고 메인 에이전트가 저한테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고 체계가 그렇게 하나가 한 층이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바로 이 유튜브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셔도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멀티 프로필을 하면 좋은 거는 이 멀티 프로필끼리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PM, 그리고 뭐 QA, 그리고 개발, 이렇게 진짜 개발 팀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개발팀이 슬래시 미팅이라는 그 커맨드를 써가지고 멀티 프로필끼리 에이전트끼리 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헤르메스 또 에이전트의 그런 멀티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이번 영상에서 이 멀티 프로필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멀티 프로필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칸반이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기능 중에 칸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슬래시하고 칸반이라는 슬래시 커맨드가 있어요. 스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칸반 스킬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르메스 대시보드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여기서 헤르메스 대시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UI 빌드하고 있고, 이 헤르메스에 대시보드가 있고, 그 대시보드에 최근에 이제 칸반이라고 해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려서 개발을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반 스킬이 있는데 왜 없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다고 하네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반 오케스트레이터랑 칸반 워커 해서 뭐 실제 경로 여기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슬래시 커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칸반 할 수 있나? 그러면 이 리스트 할 수 있고 show stats 해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슬래시 커맨드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대시보드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액세스에서 오픈을 누르셔서 유저네임은 헤르메스고 패스워드는 아까 저희가 셋업했던 호스팅어 패스워드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헤르메스 대시보드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말 그대로 헤르메스 챗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이제 뭐 하이 하면 이제 챗 GPT 5.5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여기 컨텍스트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실베 개발자님이랑 하는 거는 제가 그 user.md랑 그렇게 컨텍스트를 채워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션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세션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디스코드랑 플랫폼, 커넥티드 된 플랫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델은 이제 GPT 5.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로그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에 대한 로그, 그래서 뭐 에러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크론 잡을 여기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메일이랑 뭐 구글 캘린더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매일 아침 8시에 내 지메일이랑 캘린더 읽어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메일들, 내가 답장해야 되는 메일들, 그리고 내가 오늘 소화해야 되는 일정들, 그렇게 그렇게 나한테 알림을 주도록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셋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동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칸반 스킬이 여기 칸반, 네, 그래서 이 스킬들을 또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긴도 있고 MCP도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슬랙, 그리고 뭐 왓츠앱, 그리고 뭐 이런 구글 뭐 챗, 이런 채널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이제 카카오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파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제 멀티 프로파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프로젝트별로 만들어서 그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 같은 거, 그리고 뭐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키 들어가 있고 시스템 해가지고 어떤 서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칸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칸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시면 칸반 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럼 헤르메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반이 뭔지 한번 헤르메스한테, 결국 GPT 5.5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이 헤르메스의 하네스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반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기본 구조는, 일단 칸반은 쉽게 말하면 이를 카드로 만들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보드에서 한눈에 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 주도는 to do 해야 할 일들, in progress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끝난 일들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은 일을 카드로 만들고 상태별로 칸을 나누고 동시에 너무 많이 하지 않게 막고, 그래서 업무용 뭐 택배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서 칸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뭐 에자일 뭐 메서도로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을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진 않지만 이 칸반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헤르메스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디스코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클로드 코드 강의 관련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하고 한번 클로드 코드 아니면 클로드 코드 그냥 관련 랜딩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헤르메스가 알아서 이제 저희가 nudge dispatcher를 하면, 자 이제 디스패처리 이제 이게 새로운 태스크가 생겼구나. 결국 go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ec driven development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스펙을 자세히 써줄수록 좋겠죠. 저는 이제 그냥 데모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지만, 자세히 써주면 이제 그걸 읽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 일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저희 하네스 프레임워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랑 비슷해요. 계획을 저희가 그 스펙을 만들면 PRD, 아키텍처, 뭐 ADR 만들면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에이전트가 잘게 일을 쪼개고 그 일을 쪼갠 일들을 이렇게 어사인을 합니다. 지금 보셨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라는 거에서 이제 투두 리스트로 넘어갔습니다. 투두 리스트에서 랜딩 페이지 UI 구조를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라. 반응형 스타일과 접근성을 보장해라.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메타데이터와 최종 문구를 정리를 하고 랜딩 페이지를 최종 검수하라 라는 QA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의 투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결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in progress가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랜딩 페이지 컨텐츠를 일단 작성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끝나서 넌에 가면 이제 랜딩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스코드한테 진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칸반 스킬, 칸반 커맨드 사용해서 뭐 클로드 코드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방금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이 여기에 뭔가가 생길 거고 태스크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손을 떼고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즉 헤르메스의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데모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카드 한 장으로 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하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 페이블 때문에 또 이게 더 핫해졌는데, 페이블 지금은 이제 못 쓰게 됐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how를 어느 정도 모델한테 줄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줘야지. 예를 들어 저희가 스펙을 짜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스펙을 되게 자세히 짜면 짤수록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저희의 인텐트만 주면, 저희의 의도만 주면, 요즘에는 의도만 주면 AI가 그 나머지 갭들을 알아서 잘 채워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요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를 주면 알아서 하는 그런 똑똑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결국 저는 나중에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 사실 영상도 제작 그 예정 중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인텐트만 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텐트만 줘도 일을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의 테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AI가 모든 걸 다 끝내고 저희한테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마음에 안 들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인텐트만 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펙을 잘 작성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일을 해줘야 돼요. 휴먼 인 더 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원하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지 결과물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중간에 확인 안 하고 그냥 결과물만 보면 99% 저희가 마음에 안 들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UI 같은 것도 처음에 저희가 프로토타입 어느 정도 정의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되지, 갑자기 그냥 UI 저희가 검수 하나도 안 하고 끝에 나온 UI를 보면 99% 저는 마음에 안 든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상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가 개발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이드 프로젝트랑 뭐 그리고 유튜브랑 그런 것들도 다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한번 써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24/7 에이전트인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로드 코드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물론 효율적이었지만 그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랑 어디로 놀러 갔는데 중간에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혹은 일을 한 거를 검수하고 이런 것도 꽤 효율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요즘에 이런 것들 다 하는 유튜버들도 이미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 AI 시대에 저희들이 어 포커스 해야 되는 거는 이 에이전트의 프로액티브니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켜서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이전트가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저희한테 일을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프로액티브니스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화를 시켜야 되죠. 크론 잡을 해서 1시간에 한 번씩 뭐 AI 트렌드 인사이트 너가 조사를 해. 그다음에 나한테 인사이트를 던져줘라고 해야지 이 저희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영상을 보고 아무리 글을 읽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저는 인사이트가 요즘에는 병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야 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사이트도 AI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한테 포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24/7 에이전트를 프로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넘어가서 나한테 일을 물어다 줄 수 있는지, 나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실험을 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든 이 대시보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끝에 이렇게 done 섹션에 다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in progress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in progress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일단 사이트는 만들어 줬어요. 사이트 만들어 줬고 실제로 이렇게 클로드 코드 실전 강의 사이트를 만들었고 뭐 업무에서 쓰는 법까지 배우세요 해 가지고 강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원샷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뭐한 게 저 정말 한 줄 했잖아요. 이거 그냥 클로드 코드 뭐 랜딩 페이지 만들어 줘라고 한 줄만 했는데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알아서 잘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에이전트 하네스 어느 정도 쓸만한 것 같다. 챗GPT 5.5를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한번 랜딩 페이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깃허브랑 연동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슈 빨리빨리 알아서 24/7 에이전트가 좋은 점은 그거죠. 새벽에도 저희를 위해 일한다. 그래서 이슈를 한 3개를 자기 전에 만들어 놓고 자고 일어나면 버그가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PR 같은 것도 CI 시그널 페일하면 알아서 너가 고쳐줘라고 이렇게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깃허브도 고쳐놔요. 그래서 깃허브, Gmail, 구글 캘린더 이런 거를 연동을 많이 시켜놓고 최대한 권한을 많이 주면서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연동을 또 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현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24/7 에이전트는 이 권한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저희는 BPS에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학습 루프가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지만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장점은 저희가 시킨 일들을 스킬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뜻은 뭐냐? 이 친구가 어떻게 스킬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승인은 저희한테 따로 받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면 받겠지만 헤르메스의 장점을 오히려 없애는 거니까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대신에 이 스킬들이 실제로 잘 임프루브가 되고 있는지 저희 유저.md 이런 메모리들이 실질적으로 잘 헤르메스가 임프루브를 하고 있는지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랑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서버에 사는 자가 개선 AI 직원이다. 그래서 한 줄로 저희가 이 호스팅어를 통해서 24/7 서버를 대여를 해서 이렇게 디스코드를 연결했고 이렇게 멀티 프로파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로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칸반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목표를 하나 던졌죠. 그러면 나머지는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팀을 꾸려서 알아서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지금 제가 데모 프로젝트라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새로 구축해서 만든 걸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일을 잘합니다. 그 이유는 스킬을 본인이 만들어요. 스킬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이거는 스킬로 만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스킬을 만드는 거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에 스킬을 만들고 있다라고 떠요. 그래서 혹시 뭐 댓글로 더 많은 멀티 프로필 혹은 뭐 어떤 자동화 이런 영상들이 궁금하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헤르메스 영상도 그런 것들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